준산동 동화쌤인데 자원인데 여기 보면 경제활동에 쓸모예요. 경제활동에. 그러니까 돈이 관련이 돼야 자원이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물이 자원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근데 지금은 물, 생수 담아 팔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공기도 자원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공기 캔에다가 담아서 팔잖아요. 그거 알아요? 공기 캔에다가 담아 파는 거? 진짜 캔에다 담아 팔아요. 공기를. 중국에서 팔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적으로 판매가 되고 거래가 되는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경제적은 되는데 기술적인 건 뭐냐면 자원이 저기 너무 깊이 붙어 있어 이렇게 자리 이게 있는 걸 알아. 근데 캐봐야 돈이 안 돼. 그러니까 가채 연수라고 그래가지고 석탄이 이만큼 있는데 너무 깊이 풀하면 경제성이 없잖아요. 올해 손해 보면 안 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원이 이만큼 남았다고 그래. 가채 연수라고 그래. 그러니까 채굴할 수 있는 게 가능한 연수. 근데 이게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조금 더 밑으로 파고 들어가서 여기까지 또. 그러니까 석탄이 이만큼 남았어요. 석유가 이만큼 남았어요. 라고 했을 때 그게 옛날하고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다 다르다고. 지금은 이만큼 캘 수 있으니까 이만큼 남았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해돼?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이 기술은 경제적 이용과 연동돼서 나타난다는 거. 됐죠? 자, 가변성입니다. 가변성. 자원은 기술하고 경제는 연동되잖아요. 거기다가 이 문화적 조건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문화재 같은 것도 자원이거든요. 풍습이나 이렇게 이런 것도 이렇게 거기에 뭐 행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관광 자원 이렇게 치면 문화적 조건과 연관이 되죠. 근데 이 문화적 조건으로 치면 예를 들어서 요게 그릇인데 왜 이게 몇 억짜리하고 몇십억을 하느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황제가 쓴 거랑 그냥 만드는 거랑 엄청나게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문화, 문화 역사랑 관련돼서 자원, 관광 자원의 느낌도 완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문화도 들어가는 거라고. 됐죠? 유한성에서 매장량이 제한돼서 언젠가는 고갈되죠. 그러니까 가치 연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석유를 팠는데 여기에 모래하고 석유하고 이렇게 섞여 있는 게 있었는데 이걸 안 캤어요. 이걸 세일이라고 세일. 그런데 요 모래를 어디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이걸 찌면 기름이 쫙 빠지는데 이걸 싸게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때부터 이 모래에 있는 유전도. 그 다음에 이걸 하는데 돈이 들잖아요. 이걸 떼면. 근데 석유값이 엄청 올라갔을 때는 이걸 캐도 되잖아요. 근데 석유값이 떨어지면 이걸 캐는데 손해라고. 그러니까 이게 자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 매장량도 있지만 한정돼 있지만 경제적인 영향도 굉장히 많이 된다는 거죠. 다음 이 치우칠 편이에요. 그래서 석유가 있는 곳, 뭐가 있는 것 이렇게. 그래서 이 자원을 거기 장악하고 있는 민족이 우리 말 안 들으면 이거 안 줘, 안 팔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민족주의예요. 그 부족이나 민족이 거기를 장악하고 있는 거죠. 자원에 분류해서 좁은 자원은 주로 천연 자원이네. 천연 자원. 생물과 무생물 상관없이 살아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자연 자원도 있잖아. 제주도 경관 이런 것도 자원이죠. 관광 자원. 무생물도 뭐 돌, 뭐 이런 거 광물. 근데 인적 자원도 인적 캠피탈 해갖고 사람 자체가 소비 생산하고 그러잖아요. 자원의 일종으로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술은 당연히 기술도 넓은 의미에서 기술 인력이잖아요. 그 다음에 종교 문화로 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언어도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그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연결된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 네 개니까 이거는 따로 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이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요거는 구분할 수 있어요 쉽게. 근데 요거는 이게 자원이 아니라고 생각하기가 쉬우니까 이건 암기하는 게 더 편할지도 모르겠다고. 자, 다음. 자, 재생이 안 되는 게 있고 재생이 불가능한 게 있고 재생이 가능한 게 있잖아요. 리사이클러. 인간의 사용량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순환된다. 뭐 햇빛도 그렇고 햇빛도 뭐 그 정도는 되겠죠. 물, 회전 뭐 이런 거.
근데 요거는 뭐라고 이용 정도를 여러 번 하면 점차 고갈되어서 재생이 거의 불가능하다. 근데 요 재생이 이 재생하고 리사이클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종이를 써가지고 휴지를 만들고 휴지 다음에 뭐 박스를 만들고 이렇게 재활용하고 요거하고 재활용이야 이거는 재활용. 이거는 재생이고, 그지? 그래서 요새 신재생 에너지 이런 거 했을 때 보면 태양력, 그다음에 중력을 이용한 뭐 파력, 그지? 풍력 이런 거는 신재생이라 그래. 계속 쓸 수 있다는 태양이 거의 무한하다고 치니까. 근데 이 재활용하고 재생은 다르다는 거지. 재활용은 이거 다시 쓸 수 있잖아. 근데 결국은 요거를 재활용하면 나중에는 없어지는 거지. 못 쓰지. 우리나라 방문자의 특징 금속, 비금속 있고 이게 화학에서 이렇게 보면 요쪽에 금속은 많고 그치? 요 기체 말고 요쪽에 있는 비금속이 여기 기체 있는 거 말고 매장량이 적어서 경제성 낮다. 주로 광물 대부분은 북한에 많다. 남한은 적고 미국성도 비교적 비금속 광물은 비교적 있는데 주로 많이 쓰이는 광물들은 북한에 많다는 거죠. 자, 철광석 강원도 근데 대부분 북한에 있고 텅스텐 강원도 영월 이것도 하나하나 외워야 될 텐데 이응하고 영월 석회석은 충청북도도 있지만 강원도 석회 동굴 있죠. 충청북도도 있네. 이거 충북만 외우면 되네. 고령토는 고령, 경상남도 고령이 고령지요. 고령가야 할 때 가야 알죠. 그 지역에 고령가야 대가야 할 때 고령이 있어요. 그 고령토. 고령 지형에서 나는 흙이 고령토예요. 고령토는 도자기 만들 때 많이 써요. 석회석은 시멘트 만들 때 많이 쓰고, 텅스텐은 특수금속 만들 때 쓰고, 철광석 강원도에 조금 있는. 근데 철광석 거의 수입하지. 왜 그러냐면 강원도에 철광석이 많이 난다면 요 포항제철이나 무슨 저철 제철소를 요 강원도에 짓겠지. 수입하려고 여기다 적겠어. 그지 않아? 그러니까 일정 부분만 조금만 나겠지. 외웠죠? 상서도. 에너지 했을 때 이게 연탄이에요. 신탄,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거 됐죠? 근데 자 이렇게 비중이 올라갈 뿐이지 석유의 비중이 줄었냐? 그건 아니에요. 주의해야 돼요. 석유도 늘었는데 천연가스도 또 들여오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1970년대 경제 규모하고 지금 경제 규모는 엄청 차이가 많겠죠. 요거 100% 해봐야 요거 반절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죠 이게. 여기에 천연가스가 이렇게 들어가면 그죠? 그러니까 이게 비중은 늘었어요.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을 활발하게 하는 것 뿐이고. 그 다음에 석탄, 무연탄, 역청탄, 갈탄, 석탄의 종류에서 갈탄이 제일 센 거죠. 이게 점점 좀 세지는 거니까. 탄화 정도에 따라서. 화력이 더 세다는 거죠. 주요 공업의 원료로 석유는 이 플라스틱 만들잖아요. 그죠? 엄청 많이 쓰겠죠. 연료도 많이 쓰지만 대부분 수입한다. 수입폭을 다변화 여러 나라에서 수입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해외 유전 개발에 참여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다 갖는 게 아니라요. 그 나라하고 우리하고 5대5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50%를 뽑아서 우리나라한테 안정적인 가격에 수입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수입할 분량이 쿼터를 확보를 하는 거고 생산비에 저렴하게 뽑아오는 거고 천연가스는 대부분 수입합니다. 가정용, 발전, 수송용, 발전도 쓰이고 수송용도 쓰이고 증가치세로 대기오염이 이게 가스로 되니까 가스 자체 압축시키면 올 때는 뭐라고요? 이거 물로 오죠 이렇게 이거 액화시켜서 차갑게 기체로 오면 별로 하니까 그죠? 자, 전력 생산, 발전 양식발, 발전 설비. 지금도 화력이 제일 많네. 화력은 뭐 떼야 돼요? 석탄 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가스 많이 나올 거 아니야. 그다음에 원자력하고 수력 발전을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 근데 이게 많았다가 이 비료를 줄이는 거잖아.
이 줄이는 만큼 신재생 에너지 쓰자는 거잖아, 그지? 수력 발전은 물이 풍부해야 되는데 이게 유량이 항상 일정하게 안 내려 우리나라가 여름에는 온나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밋밋하게 흐르잖아. 여기가 낙차 크잖아. 근데 거의 90%의 강이 다 일로 흘러. 그러니까 낙차를 만들기가 힘들어.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에는 물을 여기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떨어뜨리는 게 유역병정식 발전소 있는데 그래도 크게 못해. 왜? 상류잖아. 물이 별로 없잖아. 이해됐죠? 그래서 별로 없는 거예요. 연료비가 물 지나가게 하고 설치비가 많이 들지. 터빈 만들고 처음에. 대기오염 배출량 적지. 근데 입지가 많지 않다는 거지. 화력발전은 입지 제약이 적어. 근데 석탄은 없는데. 그러니까 이 바닷가에 놓을 가능성이 크지. 수입해야지 석탄. 아니면 석탄 많은 데서 옆에다 만들면 되는데 그렇게까지 많지 않거든. 건설 비용이 적게 들어. 안전하니까 그냥 떼기만 하면 되니까. 그지? 근데 원자력 발전은 그거 안전 만들고 차단 장치 만들고 뭐 하고 막 제어 시설 만들고 그러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연료 비용이 많이 들어. 근데 많이 떼야 되니까. 오염 물질도 많고. 근데 원자력은 땅이 견고해야 되는데 땅이 견고하지 않으면 지진 나면 부서지잖아. 그 다음에 이게 원자력 분해를 하면 이걸 천천히 원자 분해를 하게 하는 거거든. 그런데도 열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 그럼 그걸 식혀줘야 돼 계속. 냉각수로. 그러니까 해안가에 만들 수밖에 없어. 바닷물을 퍼다가 그걸 냉각시킨 다음에 걸러서 다시 보내. 그래서 일반 원자력 발전소 그거 다 해안가잖아요. 그래서 소량의 원료로 원자력을 떼, 그 다음에 엄청 대용량 발전을 가능한데, 요 건설, 원자력 발전소 건설 비용하고, 그 다음에 이걸 만들면 이 폐기물을 처리를 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놓으려면 완전히 밀폐된 거에다가 특수하게 저장해갖고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비용이 많이 들고, 방사능 노출되고, 안정성 논란 끊임없이 되는 거지. 근데 그래도 뭐, 화력이 지금 제일 많은 상황이니까 화력발전소. 원자력 줄인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많이 뭐 논의가 많이 나고 투격투격하고 막 그러잖아, 그지? 근데 신재생활을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하는데 유구체 자체가 이게 시설비 많이 들어. 사실은 시설비 많이 들고 이렇게 이거 화력처럼 원자력처럼 싼 가격에 대량으로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여기까지.